상콤방콤 라디오 반민특위 반점 있는 영입니다. 제가 왜 나오는지 아시죠? 원하 우리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으로 원하 우리 열심히 방송하 우리 이거 웃음이 안 나오네. 사회정의와 평화구현의 이름, 소통과 신뢰의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 정평. 대한항공 칼 858기 사건, 미군기지 피해주민 소송, 내라는모 조작 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을 활발히 벌여온 양심적인 법률기업. 정평은 노동인권, 과거사, 부동산, 기업, 손해배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법인입니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헌신적인 법률 서비스로 의뢰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02-582-0606, 02-582-0606 포털에서 법무법인 정평을 검색하십시오. 법무법인 정평. 네,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4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본입니다. 자, 추석이 코앞이에요. 나 네, 벌써부터 차가 막히더라고요. 평일 낮인데. 아니, 걱정돼 죽겠어요. 이번에 연휴도 되게 길고 이러잖아. 근데 광화문에서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은 계속 농성장에 계시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이제 7시에 농성장에서 촛불 집회가 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3만 명 넘는 분들이 국민 단식을 했어요. 이게 역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단식을.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그죠? 운동단체가 했던 경우는 있었지. 국보법 철폐하려고. 그때 1000명이었잖아. 그치. 그때 1000명이었는데, 지금 뭐 3만 명이 단식하고, 심지어 우리 초등 3학년 우리 둘째 딸도 단식에, 1일 단식에 도전했다가 한 끼 단식하고, 그 다음에 엄청 폭식하고, 배가 터질 지경으로 아주 그냥 토 나올 정도로 먹더라고. 근데 저는, 저 학교 다닐 때 단식 잘했어요. 한 2, 3일도 막 하고, 별로 그렇게 큰 고통을 못 느끼고 한 2, 3일 정도는 했거든요. 그건 또 단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바빠서 못 먹었던 경우 아니야? 아니요. 이런 이슈 단식 있잖아요. 뭐 국가보안법 철폐 단식 뭐 이런 거. 근데 이번에 한 끼 한 끼가 늙어서 당에 딸려가지고. 그래, 뭔가 결기가 있지 않으면 사실 진짜 하기 힘든데, 어쨌든, 그리고 또 그거 농성장도 아니고 있잖아. 생활 단식한다는 게 정말 단식을 해야만 하는 병에 걸리지 않은 한은 정말 어렵거든. 근데 이거 국민들이 한 거야. 근데 문제는 연휴 때 뭔가 사람들이 이제 빌 것 같은가 봐. 여기가 농성장이 완전 난리가 났어. 이참에 연휴에 농성장을 싹 밀어내고 광화문 광장을 되찾아야 된다. 이게 막 일베랑 스쿨들 막 무슨 하여튼 시옷 무슨 스님 뭐 이런 사람들 막 변모 씨 막 이런 사람들 다 난리 났다 그러더라. 네. 또라이들이에요. 이거는 거의 뭐 사이코패스적이지 않나. 이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아니 그리고 막 단식장 앞에 가갖고 치킨 먹고 조롱하고. 그리고 막 그 46일이나 단식하신 그 김용호 씨 글에다가 댓글 달는데 보니까 완전 정말, 아니 나는 약간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잖아. 자식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140일을 지금 가고 있는 이 분한테, 그래서 정말 성자보다 더한 단식을 했던 그 분한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정말 이게는 인간이 아닌 거야.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뭐 아무리 뭐 잘 감정이입도 안 되고 잘 모르겠고 이런데 한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야.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과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 그래요. 한문이지 이건 역지사지라고. 내가 만약에 나의 가족이 나의 부모나 아니 나의 동생이 혹시나 미래에 나의 자식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얼마나 부끄러울 거야. 그래, 어떤 댓글 중에 그래서 그런 엄청나게 정말 인간 말종 같은 댓글도 쭉 달렸는데 끝에 그런 댓글 달려있더라. 참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너희들은 나중에 애 낳아서 물에 한번 내던져 봐야지. 그때서야 알 거다. 이런 얘기까지 정말 흥분해갖고 달아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김용호 씨가 대통령 경호원들한테 좀 이렇게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놈 저놈 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때 진도 팽목항에서 아니면 청와대 앞에서 했던 거 갖고서는 지금도 계속 돌려보면서 어떻게 이런 쌍욕을 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싸가지 없는 진보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글 쓰는 교수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니 거기서 진짜 그래도 일말의 기대가 있어서 정부에 대해서 그죠?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데 내가 밉보이면 내 새끼 안 찾아줄까봐 구조 뭐 시신 이거라도 안 찾고 이럴까봐 거기서 정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참았어요. 사실은 말로만 나간 건 말았어야 돼요. 아니 근데 없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한다고 했어. 근데 자식을 잃은 부모가 그게 눈에 보이겠어? 있는 데서 욕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예의를 찾는 문제는 난 아니라고 보거든. 그리고 예전에 노무현 욕할 때 보면 정말 이 정도는 될 것도 아니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한테 얼마나 뭐라 그랬어, 자기들은. 그리고 새누리당 자꾸 이 유가족들하고 얘기하자고 해서 지금 3차 협상 들어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난 유가족들한테 협상한다는 것도 진짜 웃겨요. 너무 웃겨요. 죽음의 이유를 갖고선 무슨 딜을 해? 오늘 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라는 또라이가 유족들한테 국회를 해방시켜 주시고 일단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뭐 이런 개 같은 소리를 지금 계속하고 언론 플레이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추석 전에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새누리당 계속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합의한데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꼭 걔네가 먼저 물어보는 게 청와대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청와대는 뭐냐고. 뭐야 도대체? 쓰레기통이야 뭐야? 아니 성역보다 더한 건 뭐야? 왜 건드리지 못해? 그게 무슨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야. 거기에 합의한다면서 무슨 자꾸 개소리야. 그리고 그 김기춘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고 걸려 있었잖아요. 우리 그 구원파. 네. 근데 그렇게 걸려 있었던 데는 그렇게 정말 명확한 구원파가 딱 자기 찝는 있잖아. 공범 혹은 뭐 주범 혹은 뭐 이런 거를 찍는.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청와대 조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청와대를 조사한다는 것은 공주님 걱정 되게 많이 하는데 공주도 물론 지금 7시간 골든타임을 놓쳤잖아요.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가 지금 내각제도 아니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래서 공주님 7시간도 그렇지만 김기춘 이 비서실이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국가안보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어쨌든 나와서 진두지휘 했잖아. 김장수 씨가. 지금 뭐 새누리당은 내놓을 거 전혀 없다라고 그랬다며. 우리한테 뭘 더 내놓으라는 거냐 이러면서 어제 지금 우리가 화요일날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심재철은 자기 국회의원으로서 한 일이 없다고 그래서 월급을 있잖아요, 카톡. 반납했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단 줄 알아요? 그냥 금배지를 반납하라고. 한 일이 없으면 세비를 반납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 배지를 반납하라. 근데 전반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 수골들의 이 의식화 핵심 내용이 뭘로 바뀌었냐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용호 씨에 대한 것. 그리고 김용호 씨 이보라 신변 잡기 의사 선생님. 그래서 여기를 다 파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드디어 종북이 등장했지. 종북 물론 배우 세력에 이제 종북 뭐 단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종북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또 하나 이들이 들고 나온 어버이들이 들고 나온 피켓 구호와 발언 내용이 다 뭐로 바뀌었냐면 새정연을 까자로 갔어요. 그래서 뭐냐면 휘둘리는 유가족에게 휘둘리는 새정연 그리고 지금 이 국정 혼란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새정연 때문이다. 새정연 때문에 지금 이 세월호 사태가 수습이 되지 않고 있다. 이걸로 전부 다 바꿨어요. 발언 내용하고 피켓을. 근데 어쩜 그게 하루 저녁 사이에 정말 일사불란하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제 논조가 나오냐면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심재 처리한 게 없다고 할 수 있어. 왜냐면 야당이 안 하니까 국회가 지금 놀고 있다 이런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방송에서는 타협할 건 타협하고 할 건 하고 이런 식의 이제 논조로 가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자기네들이 엄청난 민생 법안 막 있는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얘네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지. 유가족을 직접 치니까 직접 때리니까 역풍이 불더라. 그래서 KBS 여론조사에서도 KBS가 무슨 어디한테 유리하게 했겠어. 대통령이 유가족 만나줘야 된다. 만나야 한다. 이게 60%가 넘게 나왔잖아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지. 정말.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아주 공평한 여론조사였으면 한 7, 80% 나왔을 거다. 이런 거야. 근데 어쨌든 유가족 직접 때리진 않는 걸로. 근데 이제 댓글이나 이런 데서는 유가족들에 대한 추접스러운 막 이런 것들을 달고 있고, 근데 야당으로 이제 공격하고 종북 세력, 그리고 종북보다 더 나쁜 것이 종파다 이런 얘기를 누가 또 썼어요. 동아 논서 이런데 와 종북보다 더 나쁜 것도 있어. 종파가 누구냐면 486들이 그래서 지금 국정을 막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야. 야, 종북보다 더 나쁜 486이 된 거야. 486이 지금 무슨 파라도 있어요? 뭐 영향력이 있나 지금? 그래도 지금 어쨌든 세정연에서 486들이 나와서 계속 또 단식도 하고 이어가고 어쨌든 합의를 1차, 2차 계속 깨고 이런 데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종북보다 더 나쁜 게 된 거야. 갑자기. 참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얘네가 어쨌든 추석 전에 이 민심을 다 이렇게 수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는 경제로 가겠다 이런 소린 거잖아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여론을 세월호냐 민생이냐 이런 식의 논리. 그래서 박근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만 골든타임을 외친다는 거야. 민생 법안 빨리 규제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완화. 그러면서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니 민생 친화적, 서민적 규제 완화는 뭐야 도대체? 그런 게 있대. 그래서 그런 건 없어. 민생 친화적 규제 완화 법안을 막 해야 되는데 기업들한테 유리한 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다라는 거야. 참 서민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 거야? 한 10대 기업 밖은 다 서민인가 봐. 진짜. 하여튼 주호영 정말 더 이상 뭘 내놓으라는 거냐, 내놓을 게 없다 막 이랬는데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고 있는 거는 우리한테 내놓은 거는 의혹밖에 없어요. 계속 커져가는 의혹. 그 아버님이 그렇게 쓰셨더만 유가족 아버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왜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에 20분 전에 모든 64개 CCTV가 다 일제히 꺼졌냐. 이거를 수사권 없이 어떻게 밝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헌법을 망가뜨리는 거라고 하잖아. 지금 이런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집권당이라는 게 헌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나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구테타의 후신들이야. 헌법을 유린했던 세력들의 자식들이라고. 그런 사람이 헌법을 이야기한다는 게 미친 새끼들이야. 그렇지. 아니 헌법에는 3.1운동 항일의 정신 그리고 4.19의 정신 임정의 법통을 이어받은 이런 게 있잖아. 얘네가 언제 이 몇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인정을 했어. 그 언저리에 늘 있었어요.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라디오 반민특위에 힘이 되고 싶어서 광고냅니다. 대한노인의 복지사업단 상조상품. 월 3만원으로 믿을 수 있는 상조상품 준비하세요. 영업이익은 100% 주권방송에 기부됩니다.
100%입니다. 1899-6330, 1899-6330. 주권방송 홈페이지에서 상담하세요. 세월호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들.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침몰의 원인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해경은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나? 통영함 출동 명령을 누가 막았는가?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서의 정체는 무엇인가? 수많은 의혹에 휩싸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 방대한 자료들과 과학적인 근거들로 정부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카이스트 곽동기 공학 박사의 신작 세월호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과학자의 양심으로 썼습니다. 구매는 각 인터넷 서점을 통하시거나 02-3491-6015, 02-3491-60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서출판 615. 자, 오늘은 우리가 역사 방송으로서 또 역사는 미래를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저는 한반도가 정말 중요한 기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아마 새누리당에서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느꼈어. 요즘 막 새누리당 안에서 그리고 친박 핵심들 안에서 5.24 조치 예전에 그 금강산 관광 뭐 차단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5.24 조치라고 해서 5월 24일 날 이명박이 발표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경제교륜 날 촉포적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뭐 이런 것까지 다 틀어막은 거나 다름이 없는. 근데 5.24 관광 지금 철회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친박에서 막 하고 있거든요. 나 놀랬어. 그 말을 딱 처음 들었을 때는 얘네가 뭘 잘못 먹었나? 8월 24일 날 유기준.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정말 남북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월호 빼놓고는 다 하고 싶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딱 이야기하는 순간, 얘네가 정말 뭔가 좀 해보려는 마음이 있기는 한 거야. 그것도 새누리당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이게 다들, 이게 뭐지? 이런 의심점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돌아보니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8월 달에 막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하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뭐 훈련을 한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8월 달에 늘 훈련을 해. 군사훈련을 해. 을지 훈련을. 3월 달엔 키 리졸브를 해. 그죠? 그리고 어쨌든 명절을 맞이해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해. 아니면 이산가족 상봉 언급을 해. 그리고 올해는 9월 달에 또 아시안 게임도 있어. 그리고 북한 선수들이 온대. 웬걸 응원단도 온대. 막 이러면서 그러면 훈련은 훈련대로 하고 훈련 이후에는 또 대화 분위기가 되겠네.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연말 되고 이러면서는 또 격화되겠지. 연평도 폭격도 있었고 막 이러면서 맨날 널뛰기야 널뛰기. 그렇게 그냥 의뢰의 생각을 하죠. 예, 그리고 그런 정도의 전망은 다 내놓는 거야. 남북관계를 그냥 오랫동안 안 사람들은. 근데 이번에 어쨌든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냥 예사롭게, 예사로이 을지훈련 끝나면 이산가족 상봉이랑 그리고 남쪽에서 또 제안해 놓은 고위급 접촉도 있고 그리고 아시안 게임도 있고 하니까 살짝 세월호 물타기도 할 겸 하면서 남북관계 이렇게 되면서 흉내 내다가 또 뭐 훈련, 호국 훈련 이런 걸로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한테 뚝 떨어진 건 소식은 아시안 게임 때 오기로 했던 미녀 응원단이 오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렇죠. 왜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미녀도 있지만 그냥 응원단이고요. 네, 그거 가지고도 뭐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저기래잖아. 뭐래? 선동대래잖아. 미인계를 쓴 선동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원래 맨날 향응 대접받고 이런 애들은 생각하는 게 그런 수준이야. 언제나 얘기하지만 상상력은 경험과 그 사람의 수준이죠. 그럼요. 사실 이번 이렇게 북측에서 응원단이 참가했더라면 2005년 9월 이 아시안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남쪽에서 열렸었잖아요. 이후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10년이야? 10년 만에 있었던 거지. 근데 이 2005년 9월달 아시안 이 육상 선수권 대회 응원단에서 눈여겨볼 사람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네, 지금의 이제 북측의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라고 하는 이설주. 이분이 당시 응원단에 참가했었다라는 사실 우리 이제 뒤늦게 알았지만 또 어떤 분이 이 미녀 응원단 속에 있어서 혹시 이제 남북 대화에 또 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모르는 일인 거지. 아, 그런 걸 기대했나? 그래서 제2의 이설주 올 수도 막 이러면서 이런 거를 아니 한국 상황에서는 절대 전망을 내놓지 않는 그 언론들 있잖아요. 그냥 받아쓰기에 바쁜 언론들이 이 북과 관련돼서는 정말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를 해. 뭐 하여튼 아시안 게임에서 남북 선수들도 오고 응원단도 오고 한다 그래갖고 우리 집은 저보다는 지금 우리 딸들이 다 지금 인천 빨리 티켓 빨리 사라고 가야 된다고 개막식을 가야 되냐 뭐 축구를 보러 가야 되냐 막 이런데 뭐 벌써 축구표 뭐 동났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약간 김샌 건 맞아. 아시안 게임 장사를 엄청 할 수 있었는데 그죠? 그러게. 한국은 이거 원래 이런 거 다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슬로건이 무색해졌어. 안타깝지. 근데 어쨌든 선수들은 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그것만 보면요. 군사훈련 끝났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대화 분위기로 넘어가는 것에 약간 제동이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갑자기 뭐냐면 을지훈련 직전에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평양에 갔다는 거야. 8월 16일 날. 그러니까 이게 그것과 함께 그리고 외무상 외무상이 방미를 한대요.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그 강석주라고 예전에 1차 북핵 협상의 북한 측 대표였죠. 네. 이분이 또 유럽을 간대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북측 사람들도 비행기 탈 줄 아나 봐요. 왜 그래? 아니 뭐 신기했어요. 나 평양 공항도 가봤어. 아, 공항도 있나 봐. 요새 공항 많이 달라졌대. 거기 개건한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뗏목 타고 막 이러고서 가는 거 아니고 그 외무상이나 여기가 어쨌든 뉴욕 가야 되고 그리고 강석주 씨는 유럽을 가야 되는군요. 근데 이런 뉴스랑 너무 안 어울리는 거잖아. 한국에는 아시안 게임에 응원단 보내기로 했던 것도 취소했는데 외무부 장관은 한국으로 얘기하면 외무부 장관이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한국이랑 비교하면 외무부 장관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 같거든. 근데 북에선 굉장히 중요한 사실 북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이 하여튼 미국에 가요. 그리고 어쨌든 8월 16일 날 뭔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고위급 특사가 갔어요. 북으로. 군용기를 끌고. 이런 건 너무 안 맞잖아. 안 그렇죠. 어울리잖아.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런 거지? 모르겠어요. 누가 간 거야? 근데 8월 16일 날 누가 갔다고 추측이 돼요? 저는 뭐 언론에서는 킹 특사가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딸랑 혼자 갔겠어요. 저는 백악관 NSC가 갔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갔던 사람, 비밀리에 방북했던 사람들을 보자면 이 사람들 외에는 갈 리가 없지. 그래서 어쨌든 국가안보의 총책임자 격인 네, 그 관리에서 갔고 이제 어쨌든 인권대사로 되어 있는 로버트 킹이 갔을 거다. 근데 로버트 킹이 계속 북에 갔던 적도 있고 가려다가 못 간 게 지금 올해 들어서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랬는데 어쨌든 8월 16일 날 미국 군용기를 타고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나중에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것을 영공을 개방을 해줬어요. 양해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8월 28일
되기 전까지는 사실 그래도 응원단 사실 남북 실무 접촉이 파탄이 났었잖아요. 그래도 회담이 결렬됐어도 응원단은 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8월 28일 날 북측의 올림픽위원장이 조선중앙TV에서 우리는 응원단 파견 안 하기로 20일 날 통보했다. 20일 날 공식 통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8월 22일 날 통일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북한이 아니, 올 거다 이렇게 했어. 올 거란 투로. 북한이 273명, 150명의 선수단을 포함해서 이런 규모로 파견을 한다. 올림픽에 참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는 거 외에는 아무 이야기도 없었어요. 근데 상황이 좀 날짜별로 따져보니까 되게 이 사이즈 안 나오는 게 나오는 거지. 아까 말했듯이 8월 16일 날 미 관리 밝혀진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비공개 그냥 무리요. 고위급이라고 얘기했고 실제 미국인들 입에서 먼저 나온 정보예요. 8월 16일 날 미 관리가 방북을 했어요. 그랬더니 8월 18일 날 뜬금없이 남측의 통일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남북이 모든 걸 논의가 가능하다. 남북이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 무르익었다. 이런 표현이었나? 하여튼 준비가 됐다. 이렇게 북측이 해서 원하는 것도 일단은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오이사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문제, 여러 가지를 다 논의할 수 있다. 물론 당장 해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이게 당시의 남북 관계에서는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18일 날 을지 훈련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한미 연합 훈련인. 근데 18일 날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어쨌든 통일부는 나와서 갑자기 한쪽에서는 을지훈련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모든 걸 논의할 수 있다. 준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8월 20일 날 북한은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겠다라는 걸 공식 통보했어요. 사실 8월 20일 날이 이렇게 조추첨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북측의 이 대표단이 남측에 왔었죠. 근데 이날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통일부는 이걸 속인 거지. 8월 22일 날 선수단 파견하기로 했다. 이런 입장을 딱 밝혔어요. 그리고 북측이. 그 중간에도 언론 보도는 어땠냐면 북이 너무 그렇다라면 재정을 숙박비 있잖아요. 체류비를 일정 정도 남쪽이 부담할 용의가 있다. 이런 거를 이미 안 보내겠다고 20일 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속이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보도가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8월 28일 날 아까 말했듯이 북측의 이제 그 올림픽 위원장이 조선중앙TV에서 우리는 공식 통보했다라는 이게 딱 밝힌 거야. 그러니까 완전 난리가 난 거지. 또 탄로 난 거야. 속이고 있었던 게. 그러니까 8월 29일 날 통일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공식이었고 구두 언급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29일 날 올림픽 대변인이 북한에 담화를 발표했어요. 조목. 어떻게 이야기했고 그동안 왜 파탄이 났었는가.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지. 자, 이런 상황에서 남측 통일부는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거짓말을 거짓말로 때우려다 보니 사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면 이게 하는 일마다 계속 이래? 근데 속이고 거짓말로 때우다 때 잘못한 게 있으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북측은 이거를 나중에서야 밝히거든요. 외교관계에서 사실 이런 거 잘 안 밝히잖아요. 네. 근데 폭로전 한번 시작하면 폭로를 당한 측은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게 사실이야. 사실 이 상황에서 지금 통일부가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못한 거가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도 북측에서 한번 공개했잖아요. 돈봉투 사건. 돈가방 사건. 그때 폭로하니까 진짜 이명박 정부 아무 말도 못했던 상황이 있었고요. 이게 비단 남북관계 문제는 아니지만 북미관계에서도 이런 폭로전이 한 번 있었어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2007년 2월 13일에 이제 2차 북핵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정말 2.13 합의가 처음으로 북미가 이제 이 육자회담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를 합의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1월 달에 북미가 비공개 회담을 통해서 뭘 하기로 약속을 했어. 근데 당시 2월 달에 육자회담을 만났을 때 이걸 약속을 미국 측이 안 지킨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폭로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합의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8월 31일 날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 8월 20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 관리가 8월 16일 날 방북했었잖아. 근데 8월 20일 날 북측에서 성명서가 나왔어요.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 떠들지 말고 니네 애들 데려갈 고민이나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3명이죠. 3명 지금. 니네 애들 데려갈 고민 좀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해서 어제 인터뷰한 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CNN 들어갔죠. 아니 이 시점에서 왜 또 이 얘기 나오냐. 그래서 북미회담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8월 16일 날 가서 모종의 뭔가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8월 20일 날 성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이런 상황을 다 맞춰보면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 이면 속에는 지금 복잡다단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남측은 바보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실컷 해놓고서는 지금 남북 관계는 이렇게 막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아시안 게임 때문에 만났을 때 있잖아요. 아시안 게임 때문에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도 분위기 엄청 웃겼잖아. 오전에 말 얘기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상부와 점심시간에 통화했나봐. 그죠. 청와대랑 통화한 것 같은데 갑자기 오더니 막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돈 얘기 아직도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우리가 어떻게 막 이러면서 판이 깨진 거잖아. 그리고 아직 언급도 하지 않은 거를 자기들끼리 공중에다 대고서는 고화되며 막 북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래서 아예 언론 보도를 했었죠. 전 사실 이게 다 사실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약간의 과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이 근거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너무 창피한 거야. 지금에 와서는 그때 왜 그랬을까 싶을 거 아니야. 아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에 어쨌든 북에서 지금 억류 상태인 미국인들 니네 국민이나 챙겨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네. 근데 그러면서 또 CNN이 뭐 취재차 들어갔다가 하여튼 거기에 이제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을 다 보도 취재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를. 국제 프로 레슬링 대회가 북한에서 있었죠. 네네. 네. 그거 취재하러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 사람 또 인터뷰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가끔씩은 이건 미국이 뭔가 대화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사람을 하나씩 보내놓는 일부러 보내는 거야? 아니면 이 북한이 대화가 필요할 때 써먹기 위해서 포로를 하나씩 잡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둘 중 하나야. 둘 다일 수도 있지. 둘이 이렇게. 그래서 인터뷰하고 이런 걸 보면서 역시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래. 근데 8월 31일 날 미 국무부가 특이한 말을 하나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북측은 비공개로 이야기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라. 뉴욕 채널을 이용해라. 이런 얘기 했거든.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상황이 다 지금 폭로가 돼버린 걸로 나온 거죠. 아니 그리고 그 있잖아요. 프로레슬링? 프로레슬링 그거 짜고 하는 거야?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거 실제예요? 저는 잘 모르죠. 제가 관계자도 아니고. 왜 네가 잘 알 거라고? 갑자기 저한테 프로레슬링을 물어보세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 옛날에는 좀 그런 것도 있었어. 짜고 치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근데 그때 무한도전이라든가 이런 약간 그 프로레슬링은 좀 진지하게 다른 프로 인생극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항상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제 몇 가지 연출은 있지만 짜고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은 있는데. 아니, 어제 YTN에서 그래서 프로레슬링 그거를 막 보여주면서 근데 프로레슬링에 몇만 인파가 왔대요. 그거를 보러. 요즘 북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프로레슬링이. 그래서 막 되게 성황리에 막 이렇게 됐다. 근데 그 북에서 온 사람들 옷차림을 보니까 너무 빼 입었다. 그래서 동원된 것 같다. 이게 뉴스야. 아니, 근데. 그리고 끝에 가서 이런 거야.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걸 하면서 함께 그 일본 참의원이 갔잖아요. 프로레슬링 출신, 레슬러 출신. 역도산 후배죠. 그죠. 제자. 그래서 이 사람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실제로 이제, 최고 그러니까, 하여튼 내각에서의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있는 김영남 상임위원장.
만났거든. 그러면서 막 옷차림에 대한 얘기를 막 줄줄줄줄 막 써놓고 거의 이렇게 이게 옷차림에 내용이야. 이렇게 관심이 많지? 그리고 맨 끝에 북일 관계가 앞으로 뭐 하여튼 전망된다. 이런 식으로 이걸 끝에다 쓴 거야. 아니, 못 먹고 못 사는데 그렇게 입고 나오니까 이상하지. 그러니까 동원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그 상황이요. 이렇게 북한의 옷차림 이런 거 연합뉴스 사진으로 되게 많이 보도되거든요. 근데 되게 정갈해요. 저 평양 갔다 왔잖아요. 저도 아리랑도 보고 왔는데 저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평양을 가지 않았다면 중국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평양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런 약간 사람들의 어떤 그런 품위 이런 게 되게 기품 이런 게 좀 남아있는 도시예요. 도시 전반적으로. 고무찬양.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 보면 우리 외할머니나 뭐 할머니 세대에 보면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이제 양말 안 신고 여자들이 안 나오고 막 여름에도 우리 외할머니 양말을 꼭 신으시고 누가 뭐 과일 같은 거 사오면 아우 막 이런 걸 왜 사니 이런 약간 문화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문화가 되게 많아 보이는 평양의 사람들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되게 뭐 그 사람들의 옷이 뭐 비싸진 않을지라도 여자들은 항상 머리를 이렇게 딱 잔머리를 딱 핀으로 꽂고 뭐 깨끗하게 빤 옷을 입고 좀 약간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옛날 말인 것 같고요. 그 얘기 요즘은 안 그런 것 요즘은 같아요. 또 다른가요? 개혁 개방화 물결이 거기도 벌써 거세대요. 5년이 넘었으니까. 샤기 컷 이런 것도 보이던데. 그래서 딱 그 옷차림 그 사진이 밑에 있잖아. 이 밑에 북한 여성의 옷차림, 뭐 어디를 지나가는 뭐 이런 게 써 있지 않으면 남측의 모습인 거야.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야구 모자? 야구 모자도 많이 쓰고 다닌다고 남자. 그래서 젊은 남자. 보면 겨울에도 퍼의 종류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또 관심 많잖아. 그 동물 애호 협회에 있으면서 퍼의 품질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진을 보면 다 보여요. 패딩이랑 이런 게. 근데 좀 더 나아진 건 사실인 거야. 그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핸드폰도 거의 평양 주민들은 거의 많이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국제대회나 이런 거 북에 가면은 공연들 진짜 많이 보러 다니거든요. 걔는 그게 생활이에요, 좀. 맞아. 그래서 막 제가 북에서 그곳에 사람들과 같이 이제 꽃 파는 처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가극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소년궁전 애기들 학예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러 가도 사람들이 다 기본 정장을 하고 다녀요. 막 정장이라는 게 이런 거지. 흰 저고리 깜장 치마. 대학생들은. 이거 뭐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조선옷, 약간 개량 한복 같은 스타일로 돼 있는. 근데 그런 조선옷 개량 한복이랑 꽃분홍색 한복들 입고서는 프로 레슬링 그거 보러 왔더라니까. 한복 입고 우르르 있었잖아. 그러니까 동원된 걸로 보이는 거 전부 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 뭐 강남권 커피숍 가면 다 동원된 얼굴까지 다 똑같잖아요. 옷차림은 다 동원된. 옷차림은 그 뒤에 주씨라고 써 있는 추리닝에 여자들 이제 머리 똥머리하고 턱은 다 기본 깎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걸 다 한국 학생들은 신발도 다 똑같이 신고 다녀요. 고등학생들. 삼선 쓰레빠라고. 그래. 겨울 되면은 전부 또 노스 페이스인가 뭐 그런 거. 등산복. 전부 다 입고 다닌다며. 외국인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다 산에 있는 줄 알겠어요. 그런 프로레슬링 이런 소식이나 이것도 북일 관계를 전망을 어쨌든 한국 언론이 대단히 다루고 싶지 않았지만 맨 끝에다가 사족처럼 달아놨잖아요. 사실 그게 핵심인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그렇고요. 들려오는 소식은 한국이 아차할 것 같은 이런 소식들만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은 이미 의도된 거 아니야? 됐었어. 의도된 거 아차하는 게 아니라 아차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원래 다 의도된 거 아닐까? 아니 한국을 브레이크 역할을 하도록 또 관리를 누군가 하시겠지. 그렇죠. 저 광화문 옆에 있는 건물에 있는 분들이.
텐데 너와 나 두 손 꼭 잡고서 깊은 노래 부르자. 그거 좀 얘기해보죠.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 방문하는 게 엄청 큰일인가요? 큰일은 큰일인 거죠. 우린 그래요. 10년 만이에요? 15년. 15년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럼 15년 전에 왜 갔어요? 15년 전에는 아시다시피 북미 관계가 해빙 모드였죠. 유엔에 가게 된 과정은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이 냉전의 해체의 과정에서 북미 관계도 냉전의 해체를 모색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만남이 있었던 것이었고, 뭐 2000년대 초반에 갔었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한반도의 전쟁은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됐었던 이런 때에 나왔던 과정이니까 지금의 이 방문도 예상되는 방문도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예상이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근데 이 방문하신 분이 엄청난 실세라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뭐 3대 실세, 뭐 리수용, 뭐 방미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사실인가요? 모르죠. 근데 나 국정원이 왜냐면 모르겠어. 근데 그런 보도들을 이제 전 뭐 실세라고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북미 관계를 보건데 실세라고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거에 배수진을 치러 간다 이런 아주 수준 낮은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북이 인권 문제로 공격받은 게 한주예요? 그걸 방어하러 그걸 방어하러 한 명이 간다고 뭐 막아죠? 하기로 하면 어떻게 이런 정치 전망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기에는 너무나 보도에 대한 부담이 작용되는 거죠. 아니면 언론 통제를 당하거나 이런 상황인 거고, 안 알리기에는 우스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식의 애매모호한. 아니 근데 아까 뭐 실세 얘기를 막 했는데 사실 그래서 남쪽에서는 이게 실세가 진짜 있는 거잖아요. 남쪽에서는. 그래갖고 누구냐, 뭐 1인자, 청와대 원로는 누구냐, 그분은 누구냐,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그분 도대체 누구냐, 김기춘이냐, 정윤회냐, 김모냐, 막 이러면서 막 물어보잖아. 근데 둘이 안 친한 것 같아, 그치? 뭐 서로 견제하겠죠. 원래 왕의 남자나 왕의 여자들은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남쪽에서는 계속 무슨 회담 있을 때마다 급 따지고 격을 따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별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엔 총회나 이런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외무상이 오는 거랑 부상이 오는 거랑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급격을 그따지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게 전부 모든 사람들이 실세나 다름없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별로 크게 다른 의견이나 어떤 뭐 집행 의지나 이런 걸 크게 다르게 갖고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건 이제 결론적 입장인 거고, 그렇게 말한다면 북이 역시나 통제된 사회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지금 변호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북도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세력도 있고 저런 세력도 있고 맞아요. 거기에 치고받고 하고 이러면서 근데 결론이 나면 그 결론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선 치열한 과정들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래요. 토론 되게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한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거는 그냥 뭐 이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 관계에서의 국가 이익에 대한 문제고 주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훼손이 되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 외교적 싸움이기 때문에 한치 흔들림도 있을 수는 없는 거지. 국가 결정 사항에 있어서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2000년 가을에 조명록 차수 가 이제 특사로 미국을 방문했었잖아요. 사실
이게 방미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크게 좀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다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랑 지금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차수라고 하면은 원수 다음이잖아요. 서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서열. 군서열이지. 그죠. 군서열이죠. 그래서 군복을 입고 백악관에 들어갔었잖아요. 특사죠. 군복 입은 특사 깜짝 놀랐지. 두 명 봤어요 이때까지. 그게 조명록 차수였고 채용의 특사였죠. 그렇죠. 중국으로. 네. 네. 자, 근데 어쨌든 2000년 10월 같은 상황을 보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2000년 6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정상회담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그 순차적으로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와 이런 것들이 쭉 풀려가면서 만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아주 급속도로. 물론 그전에도 99년부터 막 모종의 움직임들은 다 있었죠. 그래서 북미 간에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국무부 차원에서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에 와서 또 그거 뭐야. 페리가 갔었죠. 미국의 특사가. 네. 북에 와서 카드 섹션도 보고 막 이런 분위기들 막 있었죠. 올브라이트. 근데 어쨌든 관계를 푸는 핵심을 남북 관계로 풀었거든요. 북미 관계가 실제 막 계속 얽혀 있고 설켜 있고 냉전이나 이런 거 지나면서 오히려 더 다른 데랑은 다 관계가 냉전 해체와 더불어서 이제 막 사회주의가 다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주도로 막 쭉 끌려갔는데 90년대에 유엔 동시가입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미 관계는 안 좋았단 말이에요. 전쟁 위기를 계속 넘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다가 갑자기 북미 관계를 풀어야 될 요구가 생긴 거잖아요. 왜냐면 북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해버린 거야. 인공위성을 한번 발사를 한 거야. 그래서 얘네랑은 그래도 관계를 좀 풀면서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그냥 풀자니까 너무 체면이 안 쓰는 거지. 그럼 남북 정상회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북미 관계를 푸는 모양새가 미국의 체면에 걸맞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니. 나름대로. 네네. 그죠? 근데 지금은 이런 체면이고 뭐고. 이거 지금 계산이 엄청 치열하게 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 이제 말했던 그 2000년대 초반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올 초에 특별 제안이라고 해서. 그치. 이런 과정이나 사실 이제 이 7월 달에 정부 성명으로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사실 이때 처음으로, 밝힌 거지. 물론 5월 달에 올림픽위원회를 통해서 응원단 파견하겠고 선수단 파견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부 성명으로 7월 7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하자. 그러면서 풀어가자라는 이야기들을 해왔었는데 이걸 지금 남측이 다 턱턱 막은 거지. 어쩜 그렇게 오는 기회마다 전부 다 그렇게 막 깡통 걷어차듯이 걷어차지. 그럼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컨트롤 타워가 문제지. 국가안보실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안보와 재난은 일맥상통이야. 그래. 지금 근데 안보랑 재난을 분리해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 이걸 정부. 지금 다 망가뜨린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래서 2000년대 경로를 밟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근데 지금 어쨌든 통일부도 뭔가 변화가 있다면 자기도 숟가락을 하나 얹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일본 정말 눈치가 빠르죠. 그러니까 이런 외교적 움직임에서 눈치가 가장 빠른 게 일본이고 재빠르게 움직이는 게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일 회담을 한 거야 얘네는. 며칠 전에 또 했대.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진짜 약삭 빨라. 그리고 그러니까 핵투하에서도 살아남는 일본은 대단하다. 뉴라이트. 얄미운 게 있지만 일본은 그래도 지네 국가를 위한 그런 거 되게 잘해. 계산은 해. 바보 같은. 바보 같은 거야. 남측은 이리저리 이용만 당하고 자기 건 하나도 못 고치고 못 고수하고. 근데 그 이용당하는 게 나름 기쁨이야. 그들은 이용당하고 거기서 왜냐면 걔네는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라고 뭐가 자기네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나일 뿐 내 배때기만 기름이 줄줄 흐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2000년과 같은 경로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근데 이거저거 풀리지 않을 거면은 사실 그죠?
북미 관계 지금 안 풀려도 별 상관없거든. 오히려 이제 북이 별 상관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핵 개발은 계속 하면 되고 계속 한다고 해서 별로 초조해지는 건 상대방일 것 같고,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북한이 전방위 외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좀 예전에는 논란의 대상이었다면 핵 개발이 지금은 모두가 그냥 남한도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북의 핵 개발을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의회 보고서에도 올라와 있어요. 방어를 위해서 핵 개발했다라는 보고서를 올렸잖아요. 그래야지. 네. 그래야 뭔가 협상할 여지가 스스로 만드는 거지. 네네. 공격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어떻게 그런 나라와 협상을 하겠어. 나름대로 틀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네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경로가 아니라면 사실상 동시다발로 풀려야 되는 거거든요. 동시다발.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와 남북 관계가 거의 동시에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목적이 아니면 사실 북이 지금 별로 북미 관계 지금 풀어서 북이 별로 손해볼 게 없는 거야. 그냥 시간 끌어도 되는 거야. 핵 개발 계속해도 되고 예전처럼 그 원유난이라든지 있잖아요. 에너지난 이런 게 심한 상태가 아니잖아. 아니, 왜냐면 중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지를 않는데 지금 벌써 8개월째인 거야. 그 북한에서 자체 석유가 난다는 소리이거나 아니면 러시아에서 도입이 되거나 몽골에서 받거나 어쨌든 이게 다 외교 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박근혜는 안 만일을 위해서. 아니야. 주고 있는 상황이야. 예전에 평양 가서 엄청 사이 좋았어. 돈 때문에 못 하겠다고 이색 난리인데 어디서 뭘 지원해 주겠어요. 지금 8개월째 원유가 안 들어가고 있대? 중국에서. 물론 이제 공식적 코트라의 이건데 물론 비공식적으로 줄 수도 있는데 글쎄요. 안 들어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는. 그죠. 그렇다면 자체 석유를 개발하고 있거나 세 가지 경로지. 러시아에서 오거나 물론 이제 중동에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석유가 아닌 대체 에너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 아니면 땔감을 떼서 지금 산이 한타야 됐다는데? 국제 프로 레슬링 경기를 하긴 좀 힘들잖아. 아니 내가 보기에는 원유가 나는 것 같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거 보니까 말 그대로 뭐 90년대 북한이 미국과 왜 목매달았나 이러면서 뭐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이러저러한 이유가 현 시점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북도 오바마 너네가 할 마음 없으면 우리도 할 마음 없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급한 건 북이 아니라 미국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3명의 볼모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간첩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 미국이 처한 대외 정책은 모두가 지금 다 어그러져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선거에 유리하지 못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심의 관계자는 북이 아니라 지금 현 단계에서 미국이다. 이런 상황인 거고 남측은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한쪽 눈을 감고 다니나 봐. 그러니까 상황 변화를 모르는 것 같아. 눈 감고 다니면 더 잘 보이는데요. 그래요? 네, 또렷하게. 또렷하게 미국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한쪽 눈 검사해봐야 돼. 한쪽 눈에 난시가 심한 것 같아. 미국 해바라기만 하고 있는 건데, 미국 잘 나가는 때 미국이야, 뭐 그런 대로 뭐 그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도처에서 곤두박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못 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미국이 박근혜 정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을 것 같거든. 그래? 왜냐면, 박근혜 정부를 신뢰하는 건 뭐냐면 쓸모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실제 이제 재량권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별 쓸모가 없어. 민심을 장악하는데도 별 쓸모가 없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든 아니면 트는 데서도 사실 민심 장악이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독재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박정희를 만들었지만 박정희를 없애기도 했잖아. 왜냐면 민심에서 떠나버리면 그 독재자는 쓸모가 없어져. 오히려 미국에게 미국 발목을 잡는 후세인도 그랬죠.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정권이 하고 있는 모습은 미국의 발목을 잡겠다는 소린 거야?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엔 그런데. 좀 충실한 개인데. 똑똑하지 못한 거지. 근데 그런 거지, 이런 거지. 동시에 다 깔려 있는 것 같아. 그게 충실한 거지 않은 거야. 네, 그러니까 그래서 발목을 자꾸 우리가 해방하면 미국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하는데. 개들 있잖아요. 왜 집에서 키우는 개 중에도 이렇게 주인한테 쓸모 있는 것만 하는 개가 있고, 뭐 쥐 같은 거 맨날 잡아서 처음에 용감하네 막 한 번 해줬더니 맨날 쥐 잡아서 막 피칠갑 해놓고 막. 이제 그만 잡아 이래도 맨날 쥐 잡아오고 그런 개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 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알아요. 너무 딱 이해돼. 지금. 그래서 난 이 상황이 지금 그렇게 말한다면 미국한테 박근혜 정권이 필요한 시기는 언제까지일까는 사드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 여기서 사드란 MD죠. 예. 그냥 쉽게 말해서 미사일 방어 체제를 얘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요. 그 MD가 마무리되는 그때까지는 박근혜 정권이 그럼 필요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지금 부지 선정 끝났다고 지금 나오고 10월달에 2+2 회의 한대요. 그리고 김관진이 지금 국가안보실장이잖아. 9월 중순에 미국을 간대요. 윤일병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미국은 지금 입장에서 사드 그거 마무리 안 하면 큰일 나거든. 그렇죠. 큰일 나, 걔네는. 그래서 지금 X밴드 레이더까지 한국에 배치해라. 그래서 니네 구입해라. 이렇게 압력하고 있거든. 이게 마무리되면 그때는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힘에서 열세야. 일단 북한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갖춰졌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까지는 박근혜가 필요해. 박근혜가 뭔가 돈도 줘야 되고 땅도 줘야 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난 여기까지 있겠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 미국도 뭘 못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사드를 들여오는 거를 그럴 듯 말 듯 하면서 이러고 뭉개고 있나? 아니야, 들여오고 싶어 하지. 완전 들여오는 걸 된 거지, 사실은. 거의 끝났다고 보고 2+2 회의 때 마무리되는 걸로 보고. 그러면 빨리 이걸 박근혜한테 빨리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거 들어오면 박근혜 목숨이 끝이잖아. 근데 팔아먹고 나중에 계속 그러니까 AS도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사드를 비롯한 이제 미국 무기가 굉장히 많이 공식적으로 들어오지만 비공식적으로 들어오는 무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보안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민간 군사 업체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도 굉장히 허가를 완화해서 미국 무기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미국 무기들이 또 이제 문제는 다 되게 비싸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이제 무기 브로커라고 하는데 그 중에 린다김. 예, 린다김과 이제 저랑 서울구치소에 같이 있었어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의 지금 남편인 그분 미국 쪽에 그분도 이제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 전직 대통령이 한 명 끼어 있다는. 아니 지난번에 그런 소문이 강남에 요즘 타다하게 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강남에 그 돈 세탁. 예. 거기에 연결돼 있는 그분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파다하게 김영삼 씨는 지금 너무 힘들잖아. 재임 씨에만 해먹은 게 아니라 재임 후에도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거야? 네, 꼼꼼하시죠. 네, 그럼 그분은 그러니까 공짜로 테니스장 가고 막 진짜 그러더라고. 그럼요. 미국 쪽에 그래도 또 그 민자를 탈 때마다 민자 고속도로를 탈 때마다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데 진짜 내가 진짜 이번에 발견한 건데 이 호남 지역의 민자가 엄청 비싸요. 네, 호남 지역에. 그러니까 이 새끼 나쁜 새끼인 게 뭐냐면 이제 경남 이쪽보다 호남 지역이 한 2배 이상 비싸요. 구간이 한 50km 되는데 구간에 이제 민자가 이제 막 8,000원씩 막 받고 이런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심지어는 적자예요. 적자일 수밖에 없죠. 호남 지역은 많이 사람들 오가지 않고 초반이니까. 이 적자를 또 우리가 호남의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그래. 아주 꼼꼼한 진짜 새끼야. 난놈이야. 진짜 뭐 돈 버는 걸로는 설마 그래도 무기 저기까지 린다김 하던 것까지 하진 않겠지. 뭐 괜찮아. 괜히 그거 많이 먹으라 그래. 나중에 다 회수시킬 거야. 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 돌려줄 거야.
근데 좀 아무리 그래도 먹고 죽을 것 품위상 같은데. 왠지 그분의 특징상 난 먹고 죽을 것 같아. 품위상 그렇잖아요. 품위상 아무리 그래도 전직 대통령 브로커는 좀 그렇잖아요. 야, 그런 소리도 있잖아. 현대가 지금에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아니, 근데 된 그분이 배경은 현대에 계셨어요? 전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분이 현대에 계셨는데 그 중동에 중동 건설 때 이걸 다 헤쳐 먹으신 거야. 그래서 본인 주머니 불러줬는데 회사는 휘청했잖아. 그러니까. 마찬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본인 또 주머니 불러주는데 나라는 휘청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그분이 원래 재임 기간에도 계속 그러자. 내가 예전에 청소도 해봤는데, 내가 예전에 학생운동도 해봤는데, 내가 예전에 아유, 요즘 기사도 너무 웃긴 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과태료 있잖아요. 과태료가 매달 거의 지난달에 비해서 10% 정도 더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교통법규 과태료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왜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 범법 행위자가 많아진 거냐?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국고가 바닥나서 맞아. 많이 거두라는 명령이 내려왔대요. 어제 경찰 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걷고 있는 거예요. 부유세만 늘리면 그냥 간단한 건데. 그리고 심지어는 의료보험 건보료를 이제 소득에서 이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들 이렇게 하는 것도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역시 고액의 재산 있는 사람한테 더 하면 되는데 건물 100억, 200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데. 그래, 돈을 벌면 내라는 거야. 몇 천만 원 번다고. 건보료 몇천 원 냈던 그 사람. 5천 원, 0원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의 건보료를 늘리고 그 대신 퇴직을 했으나 건물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퇴직을 했기 때문에 버는 돈은 없고 건물 한 채밖에 없다는 거야. 아니 이러면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아니 국민들 개개인의 월급을 올려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돈만 걷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근데 이 세금 얘기를 우리가 활성화가 되겠어. 왜 하느냐? 이 세금을 왜 없냐? 왜 국고가 바닥났냐? 우리 아까 말한 사드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전 무기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 거기까지도 인정하겠어. 그래, 니네가 무기를 국가가 부강하려고 사겠지 이렇게 봐줄 수도 있는데 좀 정상적인 가격에 브로커들이 한 10%만 먹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들여오란 말이야. 아니 근데 저는 그 무기도 한국에 맞는 무기여야지 미국이 사라고 한다고 하는 이런 무기를 무작정 사는 문제는 전 아니라고 미국이 보고. 지금 MD를 자기네 나라에도 다 구축하지 않지 않았나요? 못하고 있지. 돈이 없어서.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돈도 간다는 없고 거야. 실험해갖고 지금까지 성공한 예가 없어. 성공한 50%는 했대. 근데 그거는 내가 여기서 이때 쏠게 맞춰봐 이러고서 하는 건데 전쟁이 언제 그렇게 터져? 갑자기 쏘지? 이스라엘에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좀 일단 작으니까. 참. 아니 그런데 성능이 확인되지도 않은 이런 무기를 F-15기는 자기 나라에도 지금 F-35를 엔진 지금 이상해서 미국 내에서 자체 지금 다시 검열하고 있는 수준인데. 아니 근데 F-15기는 그래도 미국에서 띄우긴 띄웠던 거잖아요. 근데 MD는 지금 미국에서도 못 하고 있는데 이거를. MD는 사실상 그건 다 거짓말이야. 저 미국 다큐멘터리 거기 본 적 진님 있어요. 그쪽에서 이쑤시개 하나 던져보세요. 제가 이쑤시개로 맞춰볼게요. 이거 있잖아. 아무 때나 불시에 던져보세요. 아니 지금은 다탄도 미사일이라고. 그냥 미사일 하나 날아가지 않아. 미사일 하나가 다 분리돼서 다탄도야. 그러면 어떤 게 진짠지 가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다 맞춰. 그래, 그래서 이번에 북에서 올 여름에 내내 실험했던 시험 발사했던 게 이거잖아. 수백 발이 나가버렸잖아.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먼저 MD보다 구축해야 될 게 마찰과 공기 마찰을 없애는 진공 상태로 만드는 전 세계를 그런 기술을 먼저 개발해야 돼요. MD 사드를 설치하려면은 얼음땡처럼 미국이 얼음 아이스 그러면 모든 게 다 얼어붙어가지고 공기 저항이 없어져야 돼. 그래 재밌겠다. 그게 맞는 말이지. 근데 막 우리 떠다닐 거 아니야. 현실성이 없는. 그러니까 원피스에서처럼 원피스 맞구나. 막 얼리고 막 진공 상태 만들고 이래야 가능한 건데. 참 그래 하여튼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미국이 근데 어쨌든 계속 고민 중일 거라고 생각해요. 뭘로든. 어찌됐든 근데 현 시점에서 이건 지금 우리가 가정이죠. 아직 뭐 변화된 뚜렷한 뭔가에 딱 이런 거는 좀 눈 앞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왜냐면 지금 상황 보니까 아니 뭐 MD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그 말 하자마자 북한에서 어제 미사일 발사했잖아.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딱 바로 대화에 딱 들어가는 모드는 아니구나. 근데 이런 이게 상황이 나오죠. 지금 그래서 밀고 땡기는 게 있잖아요. 북미 간의 어떤 의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인질 문제라든지 인질 억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북일에는 북일 간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죠? 나름대로 자기 의제가 있어. 남북 간에는 사실 이 모든 게 다 굉장히 종합적으로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까지 올해 서해안 쪽에서 미사일 발사를 막 했던 것들을 보면 실제 신무기들 굉장히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다발성 미사일들 그리고 방사포들, 신형 방사포들 이런 것들 막 했어요. 근데 어제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단 말이죠. 네.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거는 사실 한국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딱 해석을 하면. 근데 사실 MD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국에게 얘기한 거기도 하지만 미국에게 얘기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한국 아무리 사드 들어와서 미사일 방어체제 해놔도 이걸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기를 실제로 물리적으로 뭔가 지금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봤자 오히려 다 죽거나 상황은 계속 악화될 뿐이고 이건 절대 어느 쪽에도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없다.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캐치를 해서 미국이랑 한국이 좀 알아들어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북한의 신무기들, 북한의 군사력이 어떠한가 이런 게 보니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 다른 거잖아요. 한국에서 보도되는. 근데 또 알게 모르게 진실을 또 보도한다, 조중동도. 북한의 이 군사력이 어떠한가? 그리고 어제 안산 단원서에서 서울신문. 그러니까요. 그것도 너무 웃긴 거야. 안산 단원서가 그걸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너무 놀라운 거고. 걔네가 왜 언론 모니터링해? 그러니까. 안산 단원서가 지금 안산 단원 지역에 민심 수습하기도 힘들 텐데, 안산 단원서가. 대북 업무까지 하고 있어. 서울신문에 북에 관련한 뭐 보도가 뭐 지도부의 동향 보도 그리고 그곳의 군사 무기 관련 보도가 남쪽 국민들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위화감을 조성한다. 그리고 두려움, 공포심을 조성한다. 그래서 지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잖아. 근데 그걸로 치면 조선일보는 거의 압수수색 당하고 저기 연행돼서 조선일보는 NK 조선이라는 것도 막 보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패간 안 당하려고 오보도 넣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야 동양보도는 동아 완전 쩔어. 그렇군요. 아니 요즘에 이제 이 얘기를 지나서 그 세월호 특별법 중에 이제 특례 입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는 별거 아닌데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뭔지 뜻은 안 돼?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성 커뮤니티마다 지금 그걸 악의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못 가는 역차별이다. 특례가 말이 되냐. 형제가 죽었다고 대학을 쉽게 보내달라는 거냐. 1%면 뭐 다 서울대 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라도 좀 내용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비슷한 걸로는 이제 서해 5도 특별전형이 있어요. 특별전형은 굉장히 많아요. 농어촌 특별전형도 있고, 재외국민 특별전형도 있고, 뭐 심지어는 특별전형이라고 안 하고 특례 입학이라고 하니까, 예. 특별 전형은 전형 같고 입학을 그냥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정원 내에서 뽑는 게 있고 정원 외에서 뽑는 게 있어요. 이건 정원 외에서 1%를 뽑겠다는 건데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월호 특별전형이 생긴다 해도 그치. 서울연고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에서 이걸 실시할 가능성이 0%예요. 예, 왜냐면 서해 5도 특별전형이 실시하는 대학들이 주로 어떤 대학이냐면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거든요. 뭐 경인교대라든가 관동대라든가 군산대라든가 아니면 좀 해양과 관련된 대학 이런 이제 몇 군데 대학이에요. 목포해양대라든가 백석대, 뭐 아세아 연합 신학대 뭐 요런 데거든요. 예, 그래서 세월호 특별 전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안산에 있는 뭐 안산 무슨 대학이라든가 요런 한 3-4학교에서 특별 전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거의 나머지 학교에서는 전무후무하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있으나 없으나 한 그리고 정원 외라고 네. 하니까 원래 본인 자식들 들어갈 그 정원에서 전혀 단 한 명도 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승려 입학을 유가족들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폭탄을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그냥 지우자. 하지 말자. 폭탄 맞을 것 같구나. 맞을 것 같아. 폭탄을 맞을 것 같아. 그래 이거 지우지 마요. 폭탄 맞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한 거. 멍청한 무슨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뭐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거야. 서울대 뭐 입학 정원이 몇 명인데 그 중에 1%면은 단원고 애들 다 서울연고대를 가는 거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니야. 또 이것도 폭탄 맞을래. 그래. 지금 그만해. 내가 하려다 했던 말이야. 내가 폭탄 맞는 말이야. 제가 할까요? 하지만 분님도 폭탄 맞아. 씨발 서울대가 그렇게 대단해? 좀 대단해. 대단한 건 맞는데 나와서도 대단해져야 되는데 국민을 위해 대단해져야 되는데. 강용석도 갔는데 씨발. 강용석 연세대 아니야? 연세대 가서 막말해갖고 나 연세대 선배인 줄 알았네. 서울대 나와서 하버드 나오지 않았나? 몰라. 그래도 공부 잘한 거 아무 소용도 없어. 박지만도 육사 들어가고. 아유 빨리 정신 차리고 저기 했으면 좋겠네. 빨리 MD 얼른 들어오면 얼른 끝나겠는데. MD를 들어오길 바라야 돼 그러면? 아니 근데 어제 9월 1일자 조선신보에서 남측이 손을 한번 더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 입장이 한번 있었어요. 나와서 메아리라는 축제에서 그냥 이렇게 정말 칸 기사긴 하는데 남측이 기회를 주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 9월달 어쨌든 남측이 판단을 잘해야 되고 결정을 잘해야 될 시기에 정말 몰린 시기인 것 같거든요. 이때까지는 재고 뭐고 해도 그나마 시간적 여유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9월에 지금 일정들 보면 복잡성이 더 많이 존재하고 이때 어떠한 판단을 하는가, 그 결정을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쟁이냐 평화냐를 정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평화로 정말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이제 지지고 볶는 전쟁의 위기는 더욱더 긴박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 3월달, 맞아. 8월달 이때 이거 좀 넘기면 그래도 편안한 이런 시기였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시기도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그냥 항시적인 전쟁 위기로 온 거지. 맞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요. 빨리 우리 지금 많은 어떤 이 뭐라 그래야 돼? 증조들처럼 좀 대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 가을 좀 지나고 우리 딸 고향 좀 갑시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